주제는 뭘까요? 그 가구업종 광고 소재랑 그리고 미디어 믹스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맞습니다. 이제 영상 썸네일이나 제목에서 이미 보고 오셨겠지만 오늘 주제는 가구 업종, 그리고 광고 소재는 어떻게 쓰면 좋을지, 그리고 예산에 따라서 매체는 얼만큼 가져가야 하는지 미디어 믹스 전략안에 대해서 좀 가볍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업종마다도 다르고 사실 가구 업체라고 하더라도 객단가 차이가 워낙 심하거든요. 뭐 조명만 하더라도 객단가가 뭐 저렴한 10만 원 이내도 있지만 비싸게는 막 몇백만 원짜리도 있어서 업종에 따라서뿐만 아니라 이제 단가별로 상품의 무드나 이런 컨디션에 따라서도 조금만 딥한 미디어 믹스는 저희가 뒷단에서 영상 후반에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가구 시장은 인테리어 시장으로 이동 중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관련해서 설명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요새 그 가구 시장 같은 걸 보면 네. 단순히 막 가구를 딱 사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라이프 스타일이나 공간이나 뭐 인테리어 같은 걸 같이 노출하면서 그 광고하는 경우로 맞아요. 변화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그 예전에는 그냥 필요한 가구를 구매한다 이렇게 싶었으면 요새는 내가 어떤 집의 분위기를 만들고 싶은지 아니면 어떤 감성을 추구해서 우리 집 인테리어를 어떻게 진행할지 좀 이런 스타일적인 그 광고로 보여주는 게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뭐 오늘의 집 같은 경우는 또 저희가 이제 인테리어를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 같은 게 많이 플랫폼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가구 자체보다도 그 공간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게 뭐 구매 전환에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가구업종 광고하시는 분들은 보통 뭐 메타 광고나 뭐 구글 디맨드젠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뭐 인스타나 유튜브로 뭐 가구랑 함께 그 인테리어를 같이 보여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요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PPT에도 같이 이제 영선대님이 준비를 해주셨지만 예전에는 필요한 가구를 그냥 단순하게 구매한다. 만약에 구매를 했을 때 이제 구매까지 미치는 요소 중에 여러 가지 요소가 뭐 제품에 대한 기능성이라든지 아니면 가격이 저렴하다든지 아니면 스펙이 유난히 좀 뛰어난다든지 아니면 개별 가구에 대한 이제 단품 소비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요즘은 단순하게 가구를 구매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대리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어떠한 분위기를 내 방에서 내 혹은 집에서 이 분위기를 만들고 싶은지가 좀 더 중요하게 포커스가 옮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예전에는 기능만 보고 뭐 판단을 하셨다면 요즘은 기능뿐만 아니라 가격이라든지 스펙 그리고 뭐 혹은 비슷한 내용이겠지만 소구 포인트를 각각 좀 다르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뿐만 아니라 이 제품이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도 판매처가 요즘 되게 다양하잖아요. 뭐 네이버에서만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뭐 메타나 이런 인스타그램 보면서 비밀 링크나 이런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자사몰로 유입해서 자사몰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가 반면 혹은 이제 그 해당 브랜드를 한번 검색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을 때 그 상품의 자사몰이 똑같더라도 자사몰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혹은 브랜드 스토어의 랜딩 페이지나 이런 객단가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특히나 가구 업종 같은 경우는 오늘의 집도 많이 쓰시는데 오늘의 집에 예를 들어 뭐 쿠폰이 많다 하면은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구매하는 비용은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구 업종 같은 경우는 물론 배송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슈도 중요하겠지만 오늘의 집이나 이런 다른 매체에서도 플랫폼이 좀 워낙 활성화되어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단순하게 네이버만 광고를 집행하시는 것을 넘어서 오늘의 집이나 뭐 다른 매체까지도 같이 확장해서 많이들 집행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쿠팡까지도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하단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키포인트가 인스타그램, 유튜브, 오늘의 집 등 플랫폼, 오픈 채널 마켓에 대한 이제의 영향으로 단순하게 가구 뿐만 아니라 이제 공간 전체에 대한 분위기를 보고 구매하는 시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어떤 내용이냐면 단순하게 상품에 대한 썸네일 컷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들 보시는 게 이제 리뷰, 즉 사진입니다. 리뷰에서 실제 이 제품을 배송 받았을 때 실제 구매 후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경우가 많고 이 상품을 우리
방에 혹은 내 집에 어떻게 배치를 했을 때 어떤 무드가 나오는지 이런 분위기를 같이 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뷰 작업이나 이런 부분도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좀 그 소재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 예전에는 좀 할인이나 가격, 뭐 스펙, 뭐 소재, 품질 중심이었다면 요새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 분위기를 보여주면서 같이 할인이나 가격, 스펙, 뭐 소재 이런 걸 노출시키는 게 좀 더 전환 효율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소재가 3페이지여서 저희가 2페이지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가구 단독 컷이랑 이제 이 내용도 같이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가구 단독 컷 같은 경우도 네. 그 진짜 딱 그 해당 가구만 딱 보이는 단독 컷보다는 그 브랜드 무드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주변 공간을 잘 이용해서 소재 그 사진을 준비해서 광고 소재 만드는 게 좀 더 그 효율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광, 뭐 거실 연출 같은 뭐 그런 소재 이미지를 사용해서 가구도 좀 더 또 자기 브랜드의 이미지에 맞게 소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측에 보여주시는 지금 사진이랑 영상 캡처본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영선 대리님께서 메타 광고 라이브러리에서 일부 발췌해온 레퍼런스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보시겠지만 하나의 상품을 단순하게 그냥 썸네일 컷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 분위기에 내 집에는 어떻게 배치가 될 건지를 상상하면서 이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같이 무드도 함께 소구 포인트에 녹여낼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구 업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사이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제가 제 방에 이거를 뭐 테이블이나 의자나 스툴이나 뭐든 구매를 할 때 어느 정도는 돼야겠다라는 사이즈가 되게 명확해요. 그래서 이것도 넘으면 안 되고 혹은 그 사이즈 좀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거라든지 왜냐면 테이블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뭐 딱 상판이 몇 센치, 뭐 높이 몇 센치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일부 요즘 데스크탑들이 워낙 좋은 게 많이 나와서 밑에 이제 버튼 누르면 이렇게 찡 올라가는 거 뭔지 아시죠? 네. 그렇게 좀 기능성이 특화된 제품이 아니라면 여기도 저희가 그 예시로 나와 있긴 한데 원목 상판 두께 몇 미리 이렇게 딱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소구를 하시는 게 오히려 좀 정확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이런 사이즈에 대한 수요가 명확하게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게 신발이나 이런 의류도 마찬가지거든요. 의류는 좀 덜하긴 하는데 신발도 사이즈가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240, 250, 260 이런 것처럼 사이즈에 대한 좀 민감도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보여드렸던 것처럼 공간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뿐만 넘어서 라이프 스타일 중심으로 확대되어서 자연광이 들어오는 인테리어 연출 그리고 생활감이 있는 실제 공간 사용 컷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상품 후기나 이제 리뷰나 이런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 그리고 감성이나 이런 무드 조합에 대한 중심으로 확대되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또 가구 같은 경우는 그 타겟마다 또 행동 특성이 되게 다른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가구 업종은 뭐 타겟별로 또 구매 목적이랑 뭐 가격대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 타겟별로 어떻게 소구할지 광고 소재를 어떻게 소구할지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보통 원룸이나 오피스텔, 뭐 자취방 같은 좁은 공간에서 지내기 때문에 네. 최대한 실용성, 뭐 공간 효율적인 그런 가구를 뭐 소구점에 맞춰서 광고 소재를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런 타겟들은 보통 뭐 저렴한 가격대도 선호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납 효율이나 뭐 좁은 공간 활용이나 뭐 편의성 요새는 싸게 나온 가구들은 또 조립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조립 편의성을 좀 그런 걸 소급점으로 녹여내서 광고 소재를 만들면 그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무리 또 배달 기사님이 직접 설치해 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편의성도 많이들 보시고 혹은 상세 페이지를 이제 스크롤을 내려서 보시다 보면은 어떻게
이제 조립을 하고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사실 상세하게 동영상으로 나와 있긴 해요. 그래서 직접 설치하는지 아니면 대신해서 설치를 해주시는지 등등 여부에 따라서도 단가도 사실 출장비가 들기 때문에 단가 차이도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인 가구에서 이제 구매를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첫 번째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객단가, 저렴한 객단가 가격대는 좀 어느 정도 할인이 되는지, 혹은 할인 폭이 뭐 프로모션이라든지 일정 기간 동안 또 세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 주셨던 게 좁은 공간 활용 및 수납 효율. 아무래도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이 정해진 한정된 공간 내에서는 최대한 많은 수납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쓸 수 있는, 여기 영상에도 있지만 뭐 좁은 방 2배 넓게 쓰는 꿀팁. 사실 꿀팁이라고 하면 실질적인 꿀팁도 물론 담겨져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상품에 대한 후킹 포인트일 수도 있거든요. 이 제품 샀더니 이 침대를 샀는데 뭐 밑에는 원래는 사물함이 없던, 수납 기능이 없는 침대를 이용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쓰게 되니까 뭐 공간도 더 활용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소금 포인트를 사실 노출할 수 있는 것도 맞아서, 관련해서 이제 해시태그도 뭐 접이식이라든지 수납형이라든지 미니멀, 가성비 같은 키워드가 조금 더 후킹이 좋다, 이렇게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2인 가구 같은 경우는 약간 2인 가구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해서 뭐 처음 집을 꾸미는 의미가 되게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2인 가구 같은 경우는 보통 디자인이나 뭐 감성 같은 거를 되게 가구를 볼 때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2인 가구의 신혼 가구를 판매하시는 분들은 좀 브랜드의 분위기나 뭐 인테리어 감성, 뭐 집 전체, 이 가구를 쓸 때 집 전체 무드는 어떤 식으로 뭐 조정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녹여서 광고 소재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좀 이런 2인 가구, 신혼 가구 같은 경우는 네. 또 침대나 뭐 소파나 뭐 식탁 같은 경우는 좀 비교적 처음 이제 마련하는 거니까 가격대가 있는 제품을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이런 가격대가 있는 상품을 실제로 신혼 가구들을 위한 뭐 프로모션이라든가 아니면 새로 맞이하는 우리 집 이 가구를 한번 뭐 드려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광고 소재를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1인 가구는 단순하게 가성비 이런 쪽으로 조금 더 후킹을 했다면 2인 가구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무드, 분위기, 얼마나 잘 감성이 어우러지는지, 톤앤 매너 등등이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이번에 이제 처음 구매를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가성비만으로는 사실 후킹하기가 좀 어렵고요. 뿐만 아니라 뭐 고가에 대한 비중이 아무래도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무드가 함께 좀 고려 요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브랜드도 많이 보시긴 하는데 뿐만 아니라 요즘은 아무래도 동영상이나 이런 소재로 봤을 때 같이 기존에 있는 제품들과 잘 어우러지는지를 많이들 좀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뭐 아이가 있는 가족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고, 그리고 돈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프리미엄이나 뭐 내구성이나 뭐 안전성, 뭐 브랜드 신뢰도 같은 거를 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큰 평수로 아이가 있으니까 큰 평수로 이사하다 보니 뭐 아이 중심의 공간 구성을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래서 뭐 아이가 있는 집 실사용 후기 같은 그런 소구점을 녹여내가지고 광고 소재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일단 아이가 있는 가족이라고 하면은 사실 내 아이가 뭐 사용할 침대라든지 책상이라든지 물론 한 번 사면은 꽤 오랜 기간 사용하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가구업종 전체적으로 재구매율이라 이렇게 볼 게 없어요, 사실. 왜냐면 대부분 다 신규 모객이고 한 번 샀던 유저가 다시 이거를 구매하기까지 기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식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번 구매하고 이 커피 맛이 괜찮으면 다시 또 구매를 할 수 있잖아요. 재구매율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사실 가구 업종은 한 번 구매하면 뭐 짧게는 뭐 5, 6년, 길게는 10년까지도 이상 쓰시니까 사실 재구매율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이가 있는 가족 같은 경우도 내 아이가 쓸 것이기 때문에 가격을 굉장히 높게 프리미엄 전략으로 오히려 후킹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번에 한번 구매하시면 뭐 몇 년 동안은 그래도 든든하게 사용을 하시는 제품이다 보니까 안정된 구매력이라든지 아니면 프리미엄 같이 조금 더 고가의 형성된 라인업들을 후킹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브랜드도 따라서 같이 이제 좀 신뢰도랑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브랜딩이 되어 있는 업체에서 구매를 하시는 것도 수요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넘어가서 그 가구 업종 가구 업종 소비자 행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가구 업종을 한 번 본다고 구매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되게 충분히 비교를 하고 고민을 하면서 구매합니다. 왜냐하면 가격대가 높고 또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뭐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 실패했을 때 되게 부담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그 신뢰를 어디에서 얻냐면 좀 약간 여러 브랜드 비교 후기나 뭐 사진 리뷰나 뭐 실제 사용 공간이나 뭐 사이즈 뭐 비교 같은 거, 뭐 배송 후기 이런 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신뢰를 많이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그런 거를 대표적으로 그런 거를 좀 방지할 수 있는 게 뭐 리뷰 사진이나 뭐 리뷰 실제 사용이나 뭐 공간 실사용 후기 등 뭐 이런 걸로 그 네이버 블로그 컨텐츠 발행이나 뭐 카페 리뷰 작업, 뭐 상품 리뷰 작업 등 뭐 바이럴 광고를 통해서 신뢰도를 많이 높이고 또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리뷰 작업이나 뭐 아까 말씀드린 블로그 콘텐츠 발행 같은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구 업종에서는. 맞아요. 이게 맘카페나 이런 블로그 리뷰나 이런 작업들이 사실 바이럴 영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집행을 몇 건을 하고 몇 건을 배포해야지 성과가 어느 정도 난다. 이런 전환에 대한 트래킹이 조금 어려운 이슈는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가구 업종뿐만 아니라 원래 바이럴 매체가 그런 거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물론 제안 드리는 입장에서 물론 뭐 바이럴을 얼마 정도 해야지 성과가 확실하게 납니다. 라는 걸 보장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간접적인 요소가 된다고는 확실히 느껴지는 게, 가구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가전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객단가가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광고에 노출됐다고 바로 사지 않아요. 사실 저희가 그렇잖아요. 소파 하나 사는데 이쁜데 바로 살까?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구매 여정까지 기간이 꽤나 깁니다. 탐색을 해보고 이 브랜드가 좀 괜찮은 건지, 다른 사람들 리뷰는 어떤지, 다른데 오픈마켓에서 더 세일하는 곳이나 프로모션 하는 데는 없는지, 쿠폰을 더 받을 수 있는 뭐 매체가 없는지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최종 구매 단계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만약에 집행을 하고 내부적으로 예산이 조금 더 플러스 알파로 좀 편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맘카페나 이제 블로그 리뷰 이렇게 저희가 보여드렸던 예시로 많이 좀 제안을 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맘카페 많이 진행하면 그래도 좀 성과가 있었다. 근데 요즘에는 좀 많이 볼륨이 떨어진 것 같다라고 말씀 주시긴 하는데, 그래도 특정 키워드를 쳤을 때 저희가 관련된 컨텐츠가 있어야지 다른 경쟁사로 이탈되지 않고 저희 쪽으로 계속 매몰될 수 유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으로라도 혹은 컨텐츠나 이런 리뷰에 대한 좀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집행하시는 방향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리뷰 같은 거가 확실히 구매 전환에 대한 큰 요소를 차지하기 때문에 저도 꼭 부차적으로는 꼭 집행하고 있는 광고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사진 이런 것도 괜찮지만 리뷰 사진이라든지 뭐 실사용 후기, 그리고 설명드렸던 것처럼 리뷰 작업으로 인해서 광고를 조금 더 집행을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다 신뢰도랑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가 소비자 입장을 바꿔 생각해봤는데 소파 하나 사려고 하는데 리뷰수가 아예 없는 거랑 혹은 그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관련된 블로그라든지 맘카페라든지 여러 가지 리뷰가 많은 거는 사실 최종적으로 구매를 하기까지 허들을 많이 낮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뭔가 메인으로 가져갈 건 아니지만 서브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필요한 요소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네. 그 구매 여정에 맞춘 단계별 뭐 미디어 믹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그 가구업종 같은 경우는 구매 여정이 되게 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단계별로 미디어 믹스를 구성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메타 광고 같은 경우는 그 사진 이미지나 뭐 동영상 한 번 보고 구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유입으로 뭐 인지도를 위해서 메타 광고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글 디맨드젠 같은 경우는 그 유튜브 저희가 많이 보는 유튜브 같은 경우로 그 영상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뭐 브랜드의 관심 유도 그리고 우리 브랜드에 나중에 또 다시 리타겟팅할 모수 확보 뭐 브랜드 반복 노출의 역할로 매체로서 되게 잘 사용하고 있는 매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널별로 이렇게 저희가 나눠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저희 브랜드를 혹은 저희 자사 상품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먼저 저희가 도달하고 노출하는 매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 광고랑 구글 디맨드젠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배너 매체이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노출하고자 하는 목표가 제일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인지나 혹은 자사몰로 인한 유입 단계까지 조금 확보할 수 있다는 매체로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연령대 같은 경우도 물론 가구 상품에 따라서 일부 차이는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가 1인 가구 위주로 제안을 드린다. 1인 가구 우선으로 좀 상품 라인업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50대까지 사실 넓힐 필요 없거든요. 뭐 10대까지는 안 가더라도 20대 초반이라든지 30대 중후반까지 이렇게 연령대를 좀 낮춰볼 수 있고 반대로 프리미엄 단가여서 객단가가 워낙 비싼 제품이다 하면은 사실 20대나 30대 분들은 사실 그 제품을 사기까지가 좀 허들이 높잖아요. 아무래도 단가가 비싸니까요. 그러니까 40대, 50대 이렇게 상품에 맞춰서 연령대를 조절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초반에는 아무래도 트래픽 확보를 위한 작업이 먼저이다 보니까 브랜드 인지도나 같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사이트 유입, 자사몰이라든지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뭐 알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뒷단에 나오는 이제 구매 전환까지 허들을 많이 낮추는 유입량 확보의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단에 예뻐서 관심이 생기는 단계라고 기재는 해주셨지만 물론 디자인 영역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뭐 기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사이즈가 규격이 맞다든지 원하는 무드가 맞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요소로 최종적으로 유입까지 시킬 수 있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매 전환 확실히 구매 전환을 할 때 이용하는 매체는 네이버 검색 광고가 정말 무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해당 브랜드의 제품이나 뭐 아니면 그 브랜드의 제품이 아니더라도 소파나 테이블 내가 만약에 구매하고 싶어. 그럼 제일 먼저 저희가 찾아보는 게 네이버 검색 광고 네이버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그 구매 의도 타겟을 우리가 구매 의도를 가진 타겟을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드는 매체가 네이버기 때문에 매출 확보에는 그 주된 역할을 하는 매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쇼핑 검색 광고도 있고 뭐 파워링크 광고도 있는데 보통 파워링크 광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희 브랜드를 알리고 싶을 때 뭐 그럴 때 파워링크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매 의도 타겟에게 뭐 목적으로 노출시키고 싶을 때 뭐 만약에 소파를 판매하고 싶을 때 소파와 카테고리의 맨 위 상단으로 뭐 노출을 시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네이버 검색 광고를 이용해서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요즘 사람들이 뭐 네이버 예전만큼 퍼포먼스 좀 안 나온다, 앱 자체의 사용자가 좀 많이 줄었다라는 말들이 많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한국인들은 네이버를 가장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쿠팡이라든지 다른 오프 채널까지도 많이 쓰시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네이버 매체 또한 가져가야 할 광고 매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품 브랜드에 따라서도 다르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자사 브랜드의 검색량이 좀 나온다 라고 하시면은 저는 브랜드 검색 광고도 추천드리거든요. 브랜드 검색 광고의 장점으로는
해당 브랜드명 혹은 브랜드 상품명을 검색했을 때 최상단에 뜨는 노출 지면으로서 이 지면의 특정 키워드, 저희 자사 키워드를 저희가 먼저 등록을 하면은 점유를 하게 되면 그 특정 키워드를 쳤을 때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보다도 브랜드 검색이 최상단에 뜨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브랜드 검색을 통한 이제 유입량이라든지 전환율이라든지, 왜냐면 검색하는 유저면 저희 자사 브랜드를 이미 알고 있다는 유저잖아요. 유저라면 이후에 자사 브랜드에 대해서도 아니까 상품에까지 특히나 구매라든지 도달률이 꽤나 높은 편입니다. 전환율이 좋아서 브랜드 검색도 추천드리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가구를 다른 뭐 특허권이나 독점 판매권이 있어서 수입을 하시는 경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제 자체 브랜드 내에서 생산을 하시는 경우라면 쇼핑 브랜드형 캠페인까지도 같이 운영을 해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따로 이제 뭐 특허권이 없거나 아니면 내부에 직접 제조하시는 게 아니라 사입해서 운영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런 경우는 제조가 업체가 아니라면 집행에 불과해서 제조에 따라서도 좀 일부 차이는 있긴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특정 키워드를 검색해서 최종적으로 구매까지 이제 단계에 오시는 유저이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1단계보다는 확실하게 구매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매출이나 이제 전환이 핵심이 되는 매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브랜드 검색 광고 같은 경우 아까 말씀 주셨는데 네. 저희가 오픈마켓에서 또 수수료율을 무시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브랜드를 검색했을 때는 저희가 최대한 최상단에 노출시켜서 오픈마켓에 그 파워링크 광고들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네. 그런 거를 좀 그 브랜드 검색 광고로 제일 상단에 많은 지면 그 최대한 그 넓은 지면에 노출을 시켜서 만약 우리 브랜드를 보고 유입하는 타겟들은 최대한 우리 브랜드의 자사물로 유입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집행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더 얘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가구 업종 같은 경우는 그 리타겟팅 전략이 되게 필수적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바로 구매하고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가격이 높고 그러니까 그래서 리타겟팅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리타겟팅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저희 사이트에 방문했던 유저나 아니면 장바구니 유저, 뭐 상품조회 유저 같은 타겟에 반복적으로 노출시켜가지고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인데요. 주로 그 메타 광고가 리타겟팅, 맞춤 타겟으로 리타겟팅이 가능하고 또 네이버, GFA, 뭐 카탈로그 광고나 뭐 애드부스트나 뭐 그런 광고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춤 타겟을 이용해서. 네. 일단 GFA에서 할 수 있는 타겟팅이 좀 많잖아요. 네네. 물론 메타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메타에서 가능한 타겟팅이 있고 반면 메타에선 가능하지만 GFA에선 못하는 타겟팅이 있고 또 반대로 GFA에선 타겟팅이 가능하지만 메타에서는 불가능한 타겟팅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이제 매체를 하나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다 매체를 사용하셔라 라고 제안 드리는 이유도 정해진 전체 예산 내에서 각각 매체별로 예산을 나눠야지 어떤 매체에서 좀 퍼포먼스가 못 나오는 날이 있어도 이 다른 매체에서 좀 퍼포먼스 잘 나올 수가 있고 저희가 활용해볼 수 있는 타겟팅도 매체별로 모두 다 상이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매체를 많이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미디어 믹스를 이렇게 전달을 드리는 거거든요. 메타도 카테고리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하지만 뭐 GFA에서 불가능한 타겟팅이라고 하면 이제 자사몰 맞춤 타겟으로 해서 다시 리타겟팅이 가능하고 GFA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토어 내에서 자사 스토어를 알림받게 했던 유저라든지 아니면 뭐 스토어 내에서 이벤트 값을 남겼던 뭐 방문이라든지 구매 완료라든지 뭐 장바구니라든지 쿠폰이라든지 등등의 이벤트 액션 값을 남겼던 유저들한테 다시 리타겟팅이 가능해서 이런 장점들로 봤을 때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도 메타나 디맨드젠으로 활용해보지 못했던 타겟팅을 활용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순서대로 진행을 했을 때 초반에 자사 브랜드를 몰랐던 유저도 초반에 저희 배너를 보고 자사 상품이나 브랜드에 대해서 인지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인지가 됐으면 한번 검색을 해보시거든요. 이 제품 괜찮은가? 하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저희 검색 광고를 통한 유입이 있겠죠. 그때 혹시라도 구매하지 않고 이탈했던 고객들한테 저희가 다시 메타나 네이버나 다시 리타겟팅을 해서
또다시 광고를 보여주시면 다시 한번 다시 사볼까 하고 결국은 저희가 이 사이클을 만드는 구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네. 결국에 총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요새는 인테리어를 함께 가구를 같이 보여주는 소재 중심 전략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수적인 광고로 리뷰 및 바이럴 작업을 통해서 그 가구나 브랜드의 신뢰도를 형성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미디어 믹스를 통해서 유입이나 전환이나 그리고 리타게팅 그 사이클을 광고 매체를 통해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짧게나마 한 30분 정도 이제 가구업종 관련해서 미디어 믹스 안이라든지 매체별로 좀 이러한 특성이 있어서 단계별로 소개를 드렸는데요. 소재 포인트나 이러고 예산에 따라서 어떤 매체 얼만큼 가져가는지는 사실 담당자분의 내부 사정도 있을 수도 있고 매체별로 좀 예산 파이가 정해져 있는 업체들도 있어서 관련해서 저희 쪽으로 조금 더 딥한 좀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저희 하단에 네임카드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네. 따로 궁금하신 내용이 없으시면 저희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마케팅학교 이혜진, 송영선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